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누리호 4차 발사가 밤하늘을 가르던 그 순간 각국 우주국은 화려한 빗줄기 뒤에 숨은 한국의 진짜 의도를 읽어내지 못했습니다. 펜타곤이 한국에서 몰래 ICBM, 즉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개발한다고 의심하며 압박하고 있던 그 시각, 한국은 새벽 어둠을 뚫고 전례 없는 기술을 조용히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누리호 발사 후 단 며칠, 아리랑 7호도 뒤따라 첫 신호를 쏘아 올리자 세계 분석가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거 방금 올라간 위성이 보낸 데이터인가요? 한국이 답한 단 한 장의 사진은 재난 흐름을 실시간으로 추적한 기적 같은 데이터였습니다. 세계가 한국은 불가능하다고 말했지만 우리는 이미 그것을 현실의 궤도에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과학이 연출하고 기술이 완성한 대한민국의 놀라운 우주재난 대응을 지금 공개합니다. 잠깐 구독과 좋아요, 대한민국 만세 댓글을 달아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2025년 11월 27일 새벽 1시 13분.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의 밤하늘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굉음과 함께 지축을 울리며 우주를 향해 솟구쳐 올랐습니다. 이날 발사는 단순한 로켓 발사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우주를 향한 새로운 장을 여는 순간이었습니다. 공영방송 시사과학부 박성우 기자는 서울 여의도 스튜디오에서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55살의 그는 지난 10년간 한국의 우주 개발을 취재해온 베테랑 기자였습니다. 화면 속 누리호가 밤하늘을 가르며 올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는 작은 감회를 느꼈습니다. 이제 한국도 조용히 준비해온 것들을 하나씩 보여줄 시간이 왔구나.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이번 누리호 4차 발사는 특별했습니다. 우주항공청 출범 이후 처음으로 진행된 발사였고 민간 기업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제작과 조립을 총괄한 첫 사례였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던 시대에서 민간이 함께하는 시대로 넘어가는 상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발사 예정 시각은 당초 새벽 0시 55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발사 10분을 앞두고 센서 신호 이상이 감지됐습니다. 실제 압력 문제는 아니었고 센서의 신호만 오류를 보인 상황이었지만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발사 운영팀은 시간을 18분 뒤로 연기했습니다. 박성우 기자는 이 장면을 주의 깊게 지켜봤습니다. 저런 신중함이 한국 기술의 특징이죠. 서두르지 않고 확실하게 가는 겁니다. 그는 노트에 짧게 적었습니다. 누리호에는 총 13기의 위성이 탑재되어 있었습니다. 주 탑재 위성은 차세대 중형 위성 3호였고 12기의 큐브 위성이 함께 실렸습니다. 차세대 중형 위성 3호는 고도 600km 태양동 기궤도에 진입해 지구 오로라와 대기광 관측, 우주 자기장 및 플라즈마 측정 등의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었습니다. 이 위성의 관측 임무 특성상 태양 반대편인 자정 무렵의 데이터가 필요했고 그래서 누리호는 처음으로 야간 발사를 진행했습니다. 발사 후 18분 25초가 지나자 모든 비행 추적이 종료됐습니다. 당초 예상했던 21분 24초보다 약 3분 정도 빠른 시간이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박종찬 한국형 발사체 고도화 사업단장은 브리핑에서 엔진 성능이 추정한 값보다 높게 나와 예상보다 빠르게 발사가 종료됐습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누리호의 엔진 기술이 지속적으로 고도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성과였습니다. 박성우 기자는 이 대목에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술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새벽 1시 55분경 차세대 중형 위성 3호는 남극 세종기지 지상국과 첫 교신에 성공했습니다. 태양전지판 전개 등 위성 상태가 모두 정상임이 확인됐습니다. 발사 후 불과 42분 만이었습니다. 이후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지상국과 해외 지상국들과 총 14차례에 걸쳐 교신이 진행될 예정이었습니다. 부탑 제위성 12기 역시 각 위성별 일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지상국과 교신을 시작했습니다. 박성우 기자는 이 성공을 보도하면서 한 가지 질문을 떠올렸습니다. 그런데 세계는 이걸 어떻게 볼까? 그는 이번 리포트를 준비하면서 미국의 전문가 의견도 함께 소개하기로 했습니다. 워싱턴에 있는 마이클 로웰 박사였습니다. 68살의 그는 과거 나사에서 궤도 분석가로 일했던 인물이었습니다. 현재는 민간 우주 컨설팅 회사에서 각국의 우주 발사 프로그램을 분석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박성우 기자는 이미 사전에 그와 화상 인터뷰 일정을 잡아두었습니다. 인터뷰 화면이 연결되자 마이클 로웰 박사가 나타났습니다. 백발의 그는 여전히 날카로운 눈빛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누리호 발사 성공 축하드립니다. 로웰 박사가 먼저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다음 말은 조금 달랐습니다. 다만 저는 전문가로서 말씀드려야 할 게 있습니다. 성공은 성공이지만 이것이 한국 기술이 미국이나 유럽의 탑티어와 동등한 수준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아직은 검증이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박성우 기자는 이 대답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외국 전문가들은 종종 이런 식으로 신중한 평가를 내놓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시각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런 의견이 있다는 것 자체가 흥미로웠습니다. 검증이 필요하다는 말은 결국 앞으로 더 지켜봐야 한다는 뜻이겠죠. 박성우 기자는 로웰 박사에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박사님이 보시기에 한국이 앞으로 무엇을 더 보여줘야 할까요? 로웰 박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연속성입니다. 한 번의 성공은 행운일 수 있지만 계속해서 성공하는 것은 실력입니다. 한국이 앞으로도 꾸준히 발사를 성공시키고 위성들이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보여준다면 그때는 인정할 수밖에 없겠죠. 박성우 기자는 이 말을 메모했습니다. 인터뷰를 마치고 나서 그는 화면을 다시 누리호 발사 영상으로 돌렸습니다. 밤하늘을 가르며 올라가는 불꽃은 여전히 강렬했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래, 검증이 필요하다면 검증을 받으면 되지. 한국은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으니까. 이번 누리호 발사는 단순히 로켓 하나를 쏘아 올린 것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한국이 독자적인 우주 수송 능력을 확보했다는 증거였고 민간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새로운 우주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2022년 2차 발사 성공 이후 3차, 그리고 이번 4차까지 연속으로 성공하면서 누리호의 신뢰성은 점점 더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박성우 기자는 리포트 원고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한국은 조용히 기술을 쌓아왔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여정의 다음 장을 함께 들여다봅니다. 그는 이렇게 오프닝 멘트를 적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멈췄습니다. 창밖을 보니 서울의 밤하늘에는 별이 몇 개 보였습니다. 저 하늘 어딘가에 이제 한국이 만든 위성들이 돌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그는 다시 원고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누리호 성공 이후 불과 닷새 뒤인 12월 2일 새벽에는 또 다른 발사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아리랑 7호였습니다. 한국이 독자 개발한 초고해상도 광학관측 위성이었습니다. 이 위성은 0.3m 크기의 물체까지 식별할 수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관측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박성우 기자는 아리랑 7호에 대한 자료를 펼쳐놓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국토지리정보원이 발표한 자료에는 광학 30cm급 초분광 관측 기능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었습니다. 재난 대응, 국토관리 환경 감시, 지도 제작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위성의 운용을 총괄하는 사람이 바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서지훈 박사였습니다. 43살의 그녀는 아리랑 7호 운용팀의 총괄 책임자였습니다. 박성우 기자는 며칠 전 서지훈 박사와 짧게 통화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차분하면서도 정확한 말투로 설명했습니다. 발사 후 초기 운용은 매우 보수적으로 진행됩니다. 모든 시스템을 하나씩 점검하면서 단계적으로 나아가는 거죠. 서두르지 않습니다. 박성우 기자는 그 말에서 한국 기술자들의 태도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큰 소리치지 않고 확실한 것만 이야기하고 천천히 하지만 정확하게 나아가는 방식이었습니다. 한국은 큰 소리 대신 정확함으로 말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는 원고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누리호 발사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엔진이 점화되는 순간 발사대 주변이 환하게 밝아지는 장면이 반복됐습니다. 그는 이 장면을 보면서 앞으로의 이야기를 구상했습니다. 누리호와 아리랑 7호. 두 개의 성공이 겹치는 이 시기에 한국의 우주기술은 어떤 평가를 받게 될까? 외국 전문가들은 여전히 신중한 태도를 보일 것이고 한국은 묵묵히 결과로 보여줄 것이었습니다. 박성우 기자는 마이클 로웰 박사의 말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검증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이제 그 검증의 시간이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원고를 마무리하며 생각했습니다. 모든 성공에는 시험대가 따릅니다. 전문가들은 여전히 한국이 얼마나 멀리 왔는가를 묻고 있습니다. 이 문장이 오프닝의 마지막을 장식하기에 적절하다고 느꼈습니다. 창밖의 밤하늘은 여전히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저 위 어딘가에서는 한국의 위성들이 조용히 지구를 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닷새 뒤면 또 하나의 눈이 하늘로 올라갈 예정이었습니다. 박성우 기자는 컴퓨터 앞에 앉아 다음 취재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아리랑 7호 발사 취재는 프랑스령 기아나에서 진행될 예정이었습니다. 시차를 고려하면 한국 시간으로 12월 2일 새벽 2시 21분이었습니다. 그는 이미 현지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유럽 우주국의 자료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발사체는 아리안 스페이스의 베가시 로켓이었습니다. 이탈리아가 개발한 중형 발사체로 고도 576km 태양동 기궤도에 아리랑 7호를 안착시킬 예정이었습니다. 발사 후 약 40분 뒤에 위성이 분리되고 그로부터 약 1시간 9분 뒤 남극 트롤 지상국과 첫 교신이 이루어질 계획이었습니다. 박성우 기자는 이 모든 일정을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원고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이제 첫 번째 장은 완성됐습니다. 한국의 우주개발이라는 긴 여정에서 이번 누리호 발사는 중요한 이정표였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아리랑 7호가 그 뒤를 이을 것이었습니다. 박성우 기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여의도 빌딩들 사이로 보이는 밤하늘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 고요한 하늘 위에서 한국의 기술이 조용히 증명되고 있다는 것을요. 그는 작게 미소 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자, 이제 다음 이야기를 시작해볼까요? 11월 28일 오전, 박성우 기자는 워싱턴에서 온 이메일 한 통을 받았습니다. 발신자는 마이클 로웰 박사였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한국 우주기술에 대한 추가 의견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성우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메일을 열었습니다. 로웰 박사의 글은 정중했지만 분명했습니다. 누리호 발사 성공을 다시 한번 축하합니다. 하지만 제가 분석한 바로는 한국의 기술이 실전 수준에 도달했는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위성을 궤도에 올리는 것과 그 위성이 실제 임무를 완수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특히 고해상도 관측 위성의 경우 발사 성공 이후 실제 데이터 품질이 검증되어야 합니다. 성우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로웰 박사의 말에는 일리가 있었습니다. 발사는 시작일 뿐이었고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였습니다. 그는 이 내용을 리포트에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시청자들도 이런 냉정한 시각을 알 필요가 있었습니다. 성우는 다시 로웰 박사에게 화상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구체적인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11월 29일 오후 두 번째 인터뷰가 진행됐습니다. 화면 속 로웰 박사는 이전보다 더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그의 사무실 뒤편으로 각종 위성 궤도 분석 자료들이 보였습니다. 박사님, 한국이 이번에 아리랑 7호를 발사할 예정입니다. 0.3m급 해상도라고 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성우가 물었습니다. 로웰 박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인상적입니다. 미국이나 프랑스의 상업용 위성과 비슷한 수준이죠. 하지만 제가 궁금한 건 실제 운용 능력입니다. 위성이 궤도에서 얼마나 안정적으로 작동하는지, 데이터 처리 속도는 어떤지, 긴급 상황에서 얼마나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진짜 실력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회의적인 뉘앙스가 묻어났습니다. 성우는 다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럼 한국 기술을 인정하시려면 무엇을 봐야 할까요? 로웰 박사는 안경을 고쳤으며 말했습니다. 실전입니다. 예를 들어 대규모 재난 상황에서 한국 위성이 다른 나라 위성들과 비교해서 어떤 성능을 보이는지 그게 가장 확실한 검증이 될 겁니다. 인터뷰를 마치고 성우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실전 검증 필요. 재난 대응 상황에서의 성능이 관건. 그는 이 대목이 리포트의 중요한 복선이 될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같은 시각, 대전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위성관제센터에서는 서지윤 박사가 팀원들과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리랑 7호 발사를 사흘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지윤은 회의실 화면에 띄워진 발사 일정표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12월 2일 새벽 2시 21분, 프랑스령 기아나에서 발사됩니다. 베가시 로켓에서 분리되는 시간은 발사 후 약 44분 예정이고요. 남극 트롤 지상국과의 첫 교신은 그로부터 약 1시간 9분 뒤입니다. 그녀의 설명은 정확하고 차분했습니다. 팀원 중 한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박사님, 초기 운용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지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매우 보수적으로 갑니다.
발사 직후에는 위성 상태 점검이 최우선이에요. 태양 전지판 전개 확인하고 통신 시스템 점검하고 자세 제어 시스템 정상 작동 여부를 하나하나 확인할 겁니다. 서두르지 않습니다. 그녀의 말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우는 지난 9년간 아리랑 시리즈 위성 운용에 참여해온 베테랑이었습니다. 그녀는 위성 운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신중함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지우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대전의 가을 하늘은 맑았습니다. 그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이번엔 완벽하게 해낼 거야. 11월 30일 박성우 기자는 국토지리정보원이 발표한 아리랑 7호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자료에는 위성의 주요 사양이 자세히 나와 있었습니다. 0.3m급 초고 해상도 광학 카메라, 적외선 센서, 제어 모멘트 자이로 시스템, 광전송 기술 등이었습니다. 특히 눈길을 끈 것은 제어 모멘트 자이로 시스템이었습니다. 이 기술은 위성이 목표 지역을 신속하게 재조준할 수 있게 해주는 장치였습니다. 덕분에 연속으로 고해상도 영상을 확보하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성우는 이 부분에 밑줄을 그었습니다. 재조준 능력의 핵심이네. 그는 로웰 박사가 말한 긴급 상황 대응 능력과 연결되는 지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12월 1일 오후 성우는 서지훈 박사와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발사 하루 전이었습니다. 박사님, 내일 발사인데 기분이 어떠세요? 성우가 물었습니다. 지훈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긴장되지만 준비는 다 됐습니다. 지금은 기아나 현장팀과 최종 점검을 하고 있어요. 모든 시스템이 정상입니다. 성우는 조심스럽게 다음 질문을 꺼냈습니다. 혹시 발사 후 예상치 못한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대응하시나요? 지훈은 잠깐 침묵했다가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경우의 수를 준비했습니다. 비상대응 매뉴얼도 여러 차례 점검했고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계획대로 되길 바랄 뿐이죠. 그녀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긴장감이 묻어났습니다. 통화를 마치고 성우는 원고를 수정했습니다. 한국은 신중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주는 예측할 수 없는 곳입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흘러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날 밤 성우는 마이클 로웰 박사의 말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실전에서의 검증. 아리랑 7호가 발사되고 나면 그 검증의 기회가 올까요? 그는 모니터에 띄워진 세계 재난 상황 뉴스를 훑어봤습니다. 다행히 최근 며칠간 큰 재난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성우는 알고 있었습니다. 재난은 예고 없이 찾아온다는 것을요. 그는 원고 파일을 저장하며 중얼거렸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시작되겠지. 12월 2일 새벽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새로운 눈이 우주로 올라갈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눈이 무엇을 보게 될지는 아직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12월 2일 새벽 2시 21분 남미 프랑스령 기아나 쿠르 우주센터에서 아리랑 7호가 발사됐습니다. 베가시 로켓의 엔진이 점화되면서 발사대를 환하게 밝혔습니다. 박성우 기자는 서울 스튜디오에서 아리안 스페이스의 생중계 화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발사 후 149초 첫 번째 단이 분리됐습니다. 275초에는 두 번째 단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286초에 페어링이 분리되고 440초에 세 번째 단 엔진이 정지됐습니다. 모든 과정이 정확하게 진행됐습니다. 성우는 노트에 시간을 적어가며 상황을 기록했습니다. 발사 43분 54초 아리랑 7호가 베가시에서 분리됐습니다. 위성이 궤도에 진입한 순간이었습니다. 성우는 작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일단 첫 관문은 통과했네요. 하지만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였습니다. 대전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위성관제센터에서는 서지훈 박사와 팀원들이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첫 교신 예정 시각은 새벽 3시 30분경이었습니다. 남극 트롤 지상국과의 교신이었습니다. 지우는 손목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아직 36분이 남았습니다. 그녀는 팀원들에게 말했습니다. 다들 집중하세요. 첫 신호가 가장 중요합니다. 관제센터 안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새벽 3시 30분 남극 트롤 지상국에서 신호가 잡혔습니다. 아리랑 7호와의 첫 교신이 성공한 순간이었습니다. 지우는 화면에 뜨는 텔레메트리 데이터를 빠르게 확인했습니다. 태양 전지판이 정상적으로 전개됐고 위성의 자세도 안정적이었습니다. 모든 시스템이 정상이라는 신호가 계속 들어왔습니다.
지우는 팀원들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첫 단계 통과입니다. 관제센터에 안도의 분위기가 퍼졌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표정을 풀지 않았습니다. 아직 확인해야 할 것들이 많았습니다. 같은 시각, 박성우 기자는 우주항공청의 발표 자료를 받았습니다. 아리랑 7호, 발사 후 지상국과 첫 교신 성공. 위성 상태 정상 확인. 짧지만 확실한 내용이었습니다. 성우는 이 내용을 빠르게 정리해서 속보로 내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다음 단계를 궁금해했습니다. 발사 성공은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진짜 성능은 실제 임무를 수행할 때 드러날 것이었습니다. 12월 2일 오전 10시, 성우는 마이클 로웰 박사에게 다시 연락했습니다. 이번에는 간단한 메시지였습니다. 아리랑 7호 발사 성공했습니다. 소감이 어떠신가요? 2시간 뒤 로웰 박사의 답장이 왔습니다. 발사 성공은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질문은 이겁니다. 이 위성이 실제 상황에서 어떤 성능을 보일까요? 데이터 처리 속도는 충분한가요? 다른 나라 위성들과 비교했을 때 경쟁력이 있나요? 이런 것들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성우는 화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로웰 박사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그에게 한국 기술은 아직 검증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성우는 이런 시각도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서는 냉정한 시선이 필요했습니다. 12월 2일 오후 대전 관제센터에서는 초기 점검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팀원들과 함께 위성의 각 시스템을 하나씩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광학 카메라 시스템, 적외선 센서, 제어 모멘트 자이로, 통신 시스템까지 모든 것을 점검했습니다. 대부분 정상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예상치 못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제어 모멘트 자이로의 반응 속도가 시뮬레이션보다 약간 빨랐습니다. 문제는 아니었지만 예상과 달랐습니다. 지우는 팀원들에게 지시했습니다. 이 부분 데이터를 더 모아보세요. 패턴을 분석해야 합니다. 그녀는 신중했습니다. 작은 차이라도 놓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저녁 7시 지우는 박성우 기자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박사님, 현재 위성 상태는 어떤가요? 성우가 물었습니다. 지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양호합니다. 하지만 아직 본격적인 임무는 시작하지 않았어요. 지금은 초기 점검 단계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조심스러웠습니다. 성우는 더 구체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언제쯤 실제 관측을 시작하나요? 지훈이 대답했습니다. 최소 며칠은 더 점검해야 합니다. 모든 시스템이 완전히 안정화될 때까지 기다려야 해요. 우리는 서두르지 않습니다. 성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 기술진의 이런 신중함이 오히려 믿음직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로웰 박사의 말도 떠올랐습니다. 실전에서의 검증. 언제쯤 그 기회가 올까요? 12월 2일 밤 11시, 성우는 리포트 원고를 수정하고 있었습니다. 아리랑 7호 발사 성공을 다루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는 마지막 문단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발사는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입니다. 한국의 새로운 눈이 실제로 무엇을 볼 수 있는지, 얼마나 빠르게 반응할 수 있는지, 그것이 앞으로 증명되어야 할 과제입니다. 그는 파일을 저장하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밤하늘은 여전히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저 위 궤도 어딘가에서는 아리랑 7호가 조용히 지구를 돌고 있었습니다. 아직 본격적인 임무를 시작하지는 않았지만 준비는 되어 있었습니다. 성우는 생각했습니다. 마이클 로웰 박사가 요구하는 실전 검증의 기회가 언제 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때가 오면 한국 기술이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궁금했습니다. 그는 컴퓨터를 끄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내일은 또 다른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아리랑 7호의 초기 운용은 계속될 것이고 세계의 시선도 계속 한국을 지켜볼 것이었습니다. 성우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보여줄 시간이 곧 오겠지. 그리고 불을 끄고 스튜디오를 나섰습니다. 12월 3일 오전 9시 박성우 기자는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한 장을 받았습니다. 제목은 동북아 재난대응협력훈련 긴급 실시였습니다. 한국, 미국, 유럽의 재난관리기관들이 참여하는 국제합동훈련이었습니다. 시나리오는 동해안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폭설과 산악지역 교통두절 상황이었습니다. 실제 재난은 아니었지만
각국의 위성과 관측 시스템을 동원해 실전처럼 진행하는 훈련이었습니다. 성우는 자료를 읽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이클 로웰 박사가 말했던 실전 검증의 기회가 될 수 있었습니다. 성우는 곧바로 대전 관제센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지훈 박사가 받았습니다. 박사님, 동부가 재난대응 훈련 소식 들으셨나요? 성우가 물었습니다. 지훈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긴장감이 묻어났습니다. 네, 방금 공문을 받았어요. 아리랑 7호가 참여 요청을 받았습니다. 아직 발사한 지 하루밖에 안 됐는데 말이죠. 성우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참여하실 건가요? 지훈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녀는 팀원들과 눈을 마주쳤습니다. 모두의 표정이 진지했습니다. 마침내 지훈이 대답했습니다. 시험 운용 기간이긴 하지만 이런 기회는 흔치 않아요. 우리 기술을 보여줄 수 있는 순간이기도 하고요.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성우는 메모하며 물었습니다. 위험 부담은 없나요? 지훈이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있죠. 아직 모든 시스템이 완전히 안정화된 건 아니니까요. 하지만 우리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결연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12월 3일 오전 10시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시나리오상 일본 해역에서 발생한 저기압이 동해를 거쳐 한반도 동부 산악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대형 폭설이 내렸습니다. 강원도와 경북 일부 산간 지역의 도로가 두절되고 고립된 마을들이 생겼습니다. 각국의 재난대응팀은 즉시 위성 관측을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상업용 위성들이 먼저 영상을 보내왔습니다. 하지만 두꺼운 구름층 때문에 광학 위성들의 시야가 제한됐습니다. 유럽 우주국의 센티넬 위성도 레이더 영상을 제공했지만 산악 지형의 세부 사항을 파악하기에는 해상도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대전 관제센터에서는 지훈과 팀원들이 모니터를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아리랑 7호는 한반도 상공을 지나가는 궤도에 있었습니다. 지훈은 팀원에게 지시했습니다. 목표 지역 좌표를 입력하세요. 제어 모멘트 자이로를 사용해서 재조준합니다. 팀원이 긴장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박사님, 아직 이 기능을 실전에서 테스트한 적이 없는데요. 지훈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 순간입니다. 실행하세요. 아리랑 7호의 제어 모멘트 자이로가 작동했습니다. 위성이 목표 지역을 향해 자세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시뮬레이션보다 반응이 빨랐습니다. 지훈은 이전에 발견했던 그 특성을 떠올렸습니다. 속도를 조정하세요. 천천히 접근합니다. 몇 초 후, 아리랑 7호가 목표 지점을 포착했습니다. 0.3m 해상도의 광학 카메라가 작동했습니다. 그리고 적외선 센서도 함께 활성화됐습니다. 구름층 아래의 상황이 점점 선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지훈은 화면을 보며 숨을 죽였습니다. 산악 지역에 고립된 마을들이 보였습니다. 눈에 덮인 도로와 끊어진 교량도 확인됐습니다. 적외선 센서는 건물들의 열 신호를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있는 곳과 없는 곳이 구분됐습니다. 데이터를 국제훈련본부로 전송하세요. 지훈이 명령했습니다. 영상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전송되기 시작했습니다. 광전송 기술 덕분에 속도가 빨랐습니다. 서울 여의도 스튜디오에서 박성우 기자는 훈련 상황실과 연결된 화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각국에서 제공한 위성 영상들이 하나씩 화면에 떠올랐습니다. 그중 가장 선명한 것은 한국의 아리랑 7호 영상이었습니다. 성우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 정도였나요?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미국 워싱턴에서도 마이클 로웰 박사가 같은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팔짱을 끼고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한국 위성의 영상은 예상보다 훨씬 뚜렷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전송 속도도 빨랐습니다. 로웰 박사는 안경을 벗어닦으며 생각했습니다. 생각보다 괜찮은데. 훈련 본부에서는 각국의 데이터를 비교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아리랑 7호가 제공한 영상이 가장 먼저 도착했고 해상도도 가장 높았습니다. 특히 적외선 센서가 감지한 열 신호 정보는 고립된 주민들의 위치를 파악하는 데 결정적이었습니다. 미국 측 훈련 책임자가 보고서에 짧게 적었습니다. 한국 위성 데이터 예상 이상의 품질. 재조준 속도 우수. 데이터 전송 딜레이 최소화. 대전 관제센터에서는 환호가 터져나왔습니다. 지훈은 팀원들을 향해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잘했어요, 다들. 하지만 그녀는 곧바로 표정을 가다듬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다음 궤도 통과 때도 준비하세요. 성우는 관제센터에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사님, 성공한 것 같은데요? 지윤의 목소리에는 조심스러운 만족감이 묻어났습니다. 첫 시험은 통과한 것 같아요. 하지만 아직 더 지켜봐야 합니다. 성우는 원고를 수정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새로운 눈이 첫 시험대를 통과했습니다. 흐릿한 구름 속에서도 한국의 기술은 명확한 답을 보여줬습니다. 그날 오후 성우는 마이클 로웰 박사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훈련 결과 보셨나요? 1시간 뒤 로웰 박사의 답장이 왔습니다. 이전보다 훨씬 짧았습니다. 인상적이었습니다. 성우는 작게 웃었습니다. 회의적이던 전문가의 인정이었습니다. 비록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 의미는 컸습니다. 12월 3일 오후 2시 훈련본부에서 추가 시나리오가 발표됐습니다. 동해상에서 강풍이 급격히 강해지면서 해상 구조 작업이 어려워졌다는 설정이었습니다. 기존 위성들의 관측 각도로는 파악이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훈련 책임자는 각국 팀에 요청했습니다. 추가 관측이 필요합니다. 더 정밀한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는 팀이 있습니까? 대전 관제센터에서는 서지훈 박사가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아리랑 7호는 다음 궤도 통과까지 약 45분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청받은 관측 지점은 기존 계획과 달랐습니다. 더 큰 각도로 기동해야 했습니다. 팀원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박사님, 이 각도로 기동하면 위성 수명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제어 모멘트 자이로를 과도하게 사용하면 연료 소모가 늘어났습니다. 그만큼 위성의 운용 기간이 짧아질 수 있었습니다. 지윤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어려운 선택이었습니다. 발사한 지 겨우 하루하고 반나절밖에 안 된 위성이었습니다. 아직 정식 임무도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훈련이긴 해도 한국 기술의 진가를 보여줄 기회였습니다. 지윤은 팀원들을 둘러봤습니다. 모두의 표정이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말했습니다. 오늘은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실행하세요. 팀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궤도 계산이 다시 이루어졌고 제어 모멘트 자이로의 작동 시퀀스가 입력됐습니다. 평소보다 큰 각도의 기동이었습니다. 박성우 기자는 관제센터의 긴박한 분위기를 전화로 들을 수 있었습니다. 박사님, 위험하지 않나요? 성우가 물었습니다. 지윤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결연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기술은 필요한 순간에 쓰이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순간을 맞이했어요. 오후 3시 15분, 아리랑 7호가 목표 지점 상공에 도달했습니다. 제어 모멘트 자이로가 작동했습니다. 위성이 평소보다 더 빠르게, 더 큰 각도로 자세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관제센터의 모든 시선이 화면에 고정됐습니다. 텔레메트리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들어왔습니다. 회전 속도, 자세 각도, 시스템 온도, 모든 수치가 화면에 떴습니다. 한계치에 가까웠지만 아직 안전 범위 아니었습니다. 지윤은 손에 땀을 쥐었습니다. 안정화될 때까지 집중하세요. 몇 초가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위성이 목표 지점을 포착했습니다. 광학 카메라와 적외선 센서가 동시에 작동했습니다. 강풍이 부는 해상의 상황이 선명하게 잡혔습니다. 파도의 높이, 해류의 방향, 심지어 떠다니는 작은 물체들까지 식별됐습니다. 전송 시작합니다. 팀원이 보고했습니다. 데이터가 훈련 본부로 전송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도 전송 속도는 빨랐습니다. 광전송 기술이 제 역할을 했습니다. 훈련 본부에서는 한국의 데이터를 받아보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다른 위성들은 이 각도에서 관측하지 못했습니다. 한국만이 유일하게 필요한 데이터를 제공했습니다. 미국 측 분석관이 보고서에 추가로 적었습니다. 한국 위성, 고난도 기동 성공. 요청 데이터 완벽 제공. 대응 속도 탁월. 하지만 대전 관제센터의 분위기는 조금 달랐습니다. 지윤은 위성의 상태 데이터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제어 모멘트 자이로의 온도가 예상보다 높았습니다. 아직 위험 수준은 아니었지만 주의가 필요했습니다. 지윤은 팀원들에게 지시했습니다. 이후 24시간 동안 위성 상태를 집중 모니터링합니다. 모든 시스템 온도 변화를 기록하세요.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결정이 옳았는지는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다는 것을요. 성우는 이 상황을 원고에 담았습니다.
기술은 숫자로 계산되지만 그 숫자를 움직이는 것은 결국 사람의 결단입니다. 서지훈 박사는 오늘 그 결단을 내렸습니다. 위성의 수명을 일부 희생하면서까지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오후 5시 훈련이 공식 종료됐습니다. 훈련 본부는 참가국들에게 감사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특히 한국에 대해서는 가장 빠르고 정밀한 데이터 제공이라는 평가를 남겼습니다. 지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대전의 하늘은 맑았습니다. 저 위 어딘가에서 아리랑 7호가 여전히 지구를 돌고 있었습니다. 조금 지쳤을지 모르지만 그 역할을 해냈습니다. 지우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수고했어. 성우는 리포트를 마무리하며 생각했습니다. 오늘 한국은 기술력을 증명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무언가를 지불했습니다. 과연 이것이 옳은 선택이었을까요? 시간만이 답을 줄 것이었습니다. 12월 3일 오후 6시 대전 관제센터에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서지훈 박사는 곧바로 모니터로 달려갔습니다. 아리랑 7호의 제어 모멘트 자이로 온도가 계속 상승하고 있었습니다. 예상했던 냉각 속도보다 느렸습니다. 지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팀원이 급하게 보고했습니다. 박사님, 현재 온도가 작동 권장 범위를 넘어섰습니다. 안전 한계까지는 아직 여유가 있지만요. 지훈은 데이터를 빠르게 분석했습니다. 오후의 고난도 기동이 예상보다 시스템에 부담을 준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침착하게 지시했습니다. 냉각 프로토콜을 실행하세요. 불필요한 시스템은 모두 최소 모드로 전환합니다. 팀원들이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후 7시 훈련본부에서 또 다른 연락이 왔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분석팀이 한국의 데이터를 상세히 검토한 결과 추가 확인이 필요한 지역이 발견됐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 위성만이 그 각도에서 관측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궤도 통과는 2시간 뒤였습니다. 지우는 망설였습니다. 지금 위성은 냉각이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추가 기동을 하면 온도가 더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청을 거절하면 훈련의 완성도가 떨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팀원들을 모았습니다.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지금 상태에서 추가 기동이 가능한가요? 선임 엔지니어가 신중하게 대답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온도가 안전 한계에 근접할 수 있습니다. 만약 냉각이 제대로 안 되면 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지우는 알고 있었습니다. 최악의 경우 시스템 고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요. 발사한 지 이틀도 안 된 위성이 손상될 수도 있었습니다. 박성우 기자는 관제센터의 긴박한 상황을 전달받았습니다. 그는 즉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사님, 상황이 심각한가요? 지훈의 목소리에는 피로가 묻어났습니다. 기로에 섰습니다. 안전을 택할지 임무 완수를 택할지요. 성우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제 생각을 말해도 될까요? 지훈이 대답했습니다. 듣고 싶습니다. 성우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박사님은 이미 오늘 충분히 증명하셨습니다. 더 이상 무리할 필요가 있을까요? 지훈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성우의 말이 합리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에는 다른 생각도 있었습니다. 만약 여기서 멈추면 사람들은 한국 기술이 한계에 부딪혔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완벽한 성공이 아닌 아쉬운 성공으로 기억될 수도 있었습니다. 오후 8시, 지훈은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실행합니다. 하지만 최소한의 기동만 합니다. 냉각 시스템은 최대로 가동하고 모든 팀원은 비상 대기하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지만 손은 약간 떨리고 있었습니다. 팀원들은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모두의 표정이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이번 결정이 옳은지 아무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오후 9시 정각, 아리랑 7호가 목표 지점에 접근했습니다. 제어 모멘트 자이로가 다시 작동했습니다. 이번에는 최소한의 각도만 조정했습니다. 관제센터의 모든 눈이 온도 모니터에 고정됐습니다. 숫자가 천천히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지우는 숨을 죽였습니다. 온도가 권장 범위를 넘어섰습니다. 안전 한계에 가까워졌습니다. 하지만 아직 넘지는 않았습니다. 위성이 목표를 포착했습니다. 카메라가 작동했습니다. 데이터가 전송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기동이 완료됐습니다. 온도는 안전 한계 직전에서 멈췄습니다. 관제센터에 안도의 한숨이 퍼졌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표정을 풀지 않았습니다. 냉각 상태를 계속 모니터링하세요. 이번 밤은 아무도 퇴근하지 마세요. 성우는 이 상황을 지켜보며 원고를 수정했습니다. 한국은 오늘 한계까지 갔습니다. 기술의 경계선을 걸었고 그 경계를 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얻은 것과 지불한 대가는 아직 평가할 수 없습니다. 오후 10시 훈련본부에서 최종 감사 메시지가 왔습니다. 대한민국의 아리랑 7호 모든 요청 사항을 완벽히 수행.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제공. 지우는 메시지를 읽고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임무는 완수했습니다. 하지만 대가도 치렀습니다. 위성은 지쳤고 팀원들도 지쳤습니다. 그녀 자신도 지쳐 있었습니다. 성우는 스튜디오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밤은 여전히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대전의 관제센터에서는 아직도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한국의 기술자들이 밤을 새워 위성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성우는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과연 승리일까요? 아니면 무모함이었을까요? 대답은 아직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오늘 한국은 세계에 자신의 기술을 증명했습니다. 그 대가가 무엇이든 간에요. 12월 3일 밤 11시 대전 관제센터에서는 여전히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서지훈 박사와 팀원들은 아리랑 7호의 상태를 한시도 눈을 떼지 않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제어 모멘트 자이로의 온도가 천천히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냉각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조심스럽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긴장을 풀기에는 이르렀습니다. 새벽 1시, 온도가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모든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팀원들 사이에서 작은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지우는 팀원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앞으로 48시간 동안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피곤했지만 확고했습니다. 같은 시각, 박성우 기자는 서울 스튜디오에서 워싱턴에서 온 이메일을 확인했습니다. 발신자는 마이클 로웰 박사였습니다. 내용은 짧지만 명확했습니다. 오늘 훈련 결과를 상세히 분석했습니다. 한국의 아리랑 7호는 예상을 뛰어넘는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고난도 기동 능력과 데이터 처리 속도는 미국의 상업용 위성과 비교해도 우수합니다. 제가 회의적이었던 점을 인정합니다. 한국은 더 이상 검증이 필요한 단계가 아닙니다. 이미 최상위 그룹에 속해 있습니다. 성우는 화면을 보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토록 신중하고 회의적이었던 로웰 박사가 완전히 태도를 바꾼 것이었습니다. 성우는 곧바로 화상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새벽 2시 로웰 박사가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표정이 달랐습니다. 진지하지만 인정하는 눈빛이었습니다. 박사님, 평가가 완전히 바뀌었는데요. 성우가 물었습니다. 로웰 박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한국 위성은 가장 빠르게 목표를 포착했고 가장 정밀한 영상을 제공했으며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전송했습니다. 특히 두 번째 고난도 기동은 감탄스러웠어요. 많은 위성들이 그 각도에서는 작동하지 못합니다. 성우가 다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한국 기술을 인정하시는 건가요? 로웰 박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인정합니다. 솔직히 저는 한국이 이 정도 수준일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들은 증명했습니다. 말이 아닌 실적으로요. 인터뷰를 마치고 성우는 원고를 수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이야기의 결말을 쓸 때였습니다. 새벽 3시 대전 관제센터에서는 서지훈 박사가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위성의 모든 파라미터가 정상이었습니다. 제어 모멘트 자이로도 완전히 냉각됐습니다. 오늘의 무리한 기동이 장기적인 손상을 주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지우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대전의 하늘에 별들이 보였습니다. 저 위 어딘가에 아리랑 7호가 있었습니다. 지쳐있지만 견뎌냈습니다. 마치 오늘의 팀원들처럼요. 지우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우리가 해냈어. 새벽 5시 우주항공청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공동 보도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아리랑 7호 국제재난대응훈련에서 최우수 성능 입증. 발사 후 이틀 만에 세계 최고 수준의 관측 능력 확인.
간결하지만 자부심이 담긴 내용이었습니다. 성우는 이 자료를 받아보며 리포트의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2025년 12월 3일, 한국은 조용하지만 확실한 답을 내놓았습니다. 큰 소리 대신 정확한 데이터로, 약속 대신 실제 성과로 말했습니다. 한국의 우주기술은 이제 더 이상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현재의 현실입니다. 새벽 6시, 성우는 스튜디오를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동쪽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날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11월 27일 누리호가 하늘로 올라간 지 일주일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12월 2일 아리랑 7호가 발사된 지는 이틀도 안 됐습니다. 하지만 이 짧은 시간 동안 한국은 세계에 자신의 기술을 증명했습니다. 성우는 차에 올라타며 생각했습니다. 마이클 로웰 박사가 처음에 요구했던 것이 무엇이었던가요? 실전에서의 검증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그것을 해냈습니다. 비록 훈련이었지만 실전처럼 임했고 실전 이상의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성우는 대전으로 향하는 고속도로에 진입했습니다. 서지훈 박사와 직접 만나 인터뷰를 하고 싶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들을 직접 카메라에 담고 싶었습니다. 아침 7시 성우는 대전 관제센터에 도착했습니다. 지우는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밤을 새운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맑았습니다. 박사님, 인터뷰 가능하신가요? 성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우는 작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짧게요. 아직 할 일이 많아서요. 카메라 앞에 선 지우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특별한 일을 한 게 아닙니다. 준비한 것을 실행했을 뿐이에요. 다만 한 가지 배운 게 있다면 기술은 필요한 순간에 쓰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준비되어 있었고 그래서 해낼 수 있었습니다. 인터뷰를 마치고 성우는 건물을 나섰습니다. 아침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위 어딘가에서 아리랑 7호가 여전히 지구를 돌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조용히, 묵묵히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면서요. 성우는 차에 올라타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정말 시작이네요. 한국의 우주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고 있었습니다. 12월 3일 오전 10시, 박성우 기자는 서울 여의도 스튜디오에서 최종 리포트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일주일간의 여정을 정리할 시간이었습니다. 11월 27일 누리호 발사부터 12월 2일 아리랑 7호 발사, 그리고 어제 밤에 긴박했던 훈련까지 모든 순간이 그의 노트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성우는 화면에 띄워진 자료들을 천천히 넘겨봤습니다. 누리호가 밤하늘을 가르며 올라가는 장면, 차세대 중형 위성 3호가 남극 세종기지와 첫 교신에 성공한 시각, 아리랑 7호가 베가시 로켓에서 분리되는 순간, 그리고 어제 훈련에서 제공한 선명한 위성 영상들까지 한국의 우주기술이 걸어온 길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성우는 마이클 로웰 박사와의 대화를 떠올렸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로웰 박사는 회의적이었습니다. 아직 검증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한국은 이미 최상위 그룹에 속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단 일주일 만에 완전히 바뀐 평가였습니다. 성우는 원고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2025년 12월 3일 오전, 대전의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위성관제센터에는 또다시 불이 켜져 있습니다. 서지훈 박사와 팀원들은 여전히 아리랑 7호의 상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일상을 지키기 위해 한국의 새로운 눈은 이제 막 첫 장을 열었습니다. 성우는 잠시 멈췄습니다. 이 문장이 마지막을 장식하기에 적절하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더 말해야 할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계속 원고를 적었습니다. 지난 일주일은 한국 우주개발 역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누리호는 민간주도 발사 시대를 열었고 아리랑 7호는 세계 최고 수준의 관측 능력을 증명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한국이 보여준 태도였습니다. 성우는 서지훈 박사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기술은 필요한 순간에 쓰이라고 있는 겁니다. 그녀는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신중했지만 과감했고 겸손했지만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한국 기술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성우는 원고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은 큰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정확한 데이터로 말했습니다.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실제 성과로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세계는 그것을 인정했습니다. 오전 11시 우주항공청에서 공식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윤영빈 청장이 직접 나섰습니다. 아리랑 7호는 발사 후 초기 점검을 순조롭게 마쳤습니다. 국제재난대응훈련에 참여해 우수한 성능을 입증했으며 현재 모든 시스템이 정상 작동하고 있습니다. 정식 임무는 향후 순차적으로 시작될 예정입니다. 간결하지만 확실한 내용이었습니다. 성우는 브리핑 내용을 메모하며 생각했습니다. 정식 임무는 향후 순차적으로 시작된다.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직 시작도 안 한 상태에서 이미 이 정도 성과를 냈다면 앞으로는 얼마나 더 많은 것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오후 1시 성우는 대전에서 돌아온 촬영팀과 함께 편집실에 들어갔습니다. 서지훈 박사의 인터뷰 영상을 검토했습니다. 밤을 새운 그녀의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지만 눈빛만은 맑았습니다. 우리는 특별한 일을 한 게 아닙니다. 그녀의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성우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한 일이 얼마나 특별한지를요. 성우는 편집 지시를 내렸습니다. 누리호 발사 장면부터 시작하세요. 그 다음 차세대 중형위성 3호 교신 성공, 아리랑 7호 발사, 그리고 훈련 영상 순서로요. 마지막은 서지훈 박사 인터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후 3시 최종 리포트가 완성됐습니다. 약 10분 분량의 영상이었습니다. 성우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모든 장면이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후 5시 성우는 스튜디오를 나서며 마지막으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12월 초의 하늘은 맑고 높았습니다. 저 위 어딘가에서 누리호가 올린 13기의 위성들이 지구를 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리랑 7호도 조용히 자신의 궤도를 따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성우는 생각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한국은 조용히 준비해왔습니다. 실패도 있었고 의심도 있었고 느린 발걸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2025년 12월 초 한국은 세계에 자신의 자리를 확실히 보여줬습니다. 성우는 차에 올라타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정말로 시작이네요. 한국의 우주기술은 더 이상 따라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함께 가는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앞서가는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었습니다. 방향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성우는 리포트의 마지막 나레이션을 다시 한번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2025년 12월 3일 오전 대전의 위성센터에는 또다시 불이 켜져 있습니다. 누군가의 일상을 지키기 위해 한국의 새로운 눈은 이제 막 첫 장을 열었습니다. 그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 문장이 끝이 아니라 시작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한국은 더 많은 이야기를 쓸 것이었습니다. 더 높이, 더 멀리, 더 정확하게요. 성우는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서울의 거리는 평온했습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마 모를 것이었습니다. 저 하늘 위에서 한국의 기술이 조용히 그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요.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기술은 눈에 보이지 않을 때 가장 잘 작동하는 것이니까요. 성우는 라디오를 켰습니다.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오늘 우주항공청은 아리랑 7호의 초기 운용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작게 웃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는 뉴스가 됐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역사가 될 것이었습니다. 한국이 우주로 나아간 발걸음의 기록으로 말이죠.